이야기를 들으러 오신 분들을 보니까 의외로 젊으신 분들이 많으세요. 우리 향토 음식의 미래는 이것만으로 되게 밝은 것 같습니다. 오늘 주제는 전남 향토 음식의 가치 재조명인데요. 가치에 대한 재조명은 제가 오늘 두 가지 관점에서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인식입니다.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한 인식. 두 번째는 그런 인식들을 어떻게 우리가 유리하게 가치를 풀어낼 수 있는지 방법론에 대한 것들을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전남의 음식에 대해서 얘기하자면 전남 지역에서 오신 분들은 아마 한 3박 4일 식사도 안 하시고 말씀을 하셔도 할 말이 많으신 분들일 겁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에 누구한테나 물어봐도 야, 대한민국에서 가장 맛있는 음식을 하는 지역이 어디야? 그러면 예외 없이 전라도 음식이지. 실제로 제가 학창시절에는 하숙집 여사님께서 전라도 아주 이모님이면 돈 10,000원, 20,000원 더 비싸도 그 하숙집을 들어가는 게 정석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그러한 전라도 음식에 대해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국내에 있는 고급 골프장의 클럽하우스에 나온 메뉴입니다. 추어탕이 아닙니다. 장뚱어탕입니다. 사실 남원의 추어탕은 저희들이 굉장히 익숙한 메뉴입니다. 그러나 전라도, 특히 순천의 장뚱어탕에 대해서 아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한 그릇에 20,000원, 30,000원은 아주 고급 골프장 클럽하우스에서 장뚱어탕 메뉴가 나왔던 건 굉장히 고무적입니다. 그리고 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시켜 먹었습니다. 네, 한 960만, 도합 한 1,000만 정도가 방문했다는, 대한민국 사람이면 한 번쯤 가봐야 된다는 이번에 정원 국제 박람회 현장입니다. 여기에서 순천에서는 특히 순천을 알 수 있는 메뉴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 중에 순천에서 갖고 있는 소재들, 지역 특산물들을 순천에 있는 인력들을 통해서 순천의 맛을 보여주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저녁 메뉴에는 닭구이를 포함한 바베큐가 나왔고요. 아침 메뉴에는 장뚱어탕과 맛조개탕이 나왔습니다. 즉 여기를 방문했던 분들이라면 순천의 고유한 메뉴, 고유한 음식에 대한 기억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각자의 도시로 돌아가고 자기의 가정으로 돌아왔을 때 과연 이런 메뉴들, 이런 음식들을 먹을 수 있는 기회가 또 있을까요? 먹고 싶으면 다시 순천을 방문할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시간이 허락하지 않는다면 그냥 기억으로만 남겠죠. 순천의 향토 음식의 선정은 관광공사와 순천시가 매년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3회차 이상 꾸준하게 나오고 있는 메뉴가 닭구이와 장뚱어탕입니다. 향토 음식의 출발점에 대해서 좀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앞서서 얘기했지만 지방의 전통이고 그 지방의 식료품으로 만드는 특이한 방식의 요리입니다. 즉 오랜 시간 먹어온 정통 음식이란 것 아래 향토 음식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것들을 외국 사람들은 어떻게 이해를 할까요? 자, 우리가 외국에 있는 손님을 맞이했습니다. 향토 음식을 뭐라고 번역을 해서 영어나 중국어나 일본어로 얘기를 해줄 수가 있을까요? 과거에는 대부분 로컬 푸드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로컬 푸드라는 개념이 로컬 푸드 마일리지와 함께 근거리에 있는 생산물들을 근거리 소비하는 것과 겹치다 보니까 그것만으로는 향토의 음식을 전달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것들을 찾아보고 개인적으로 결론을 내린 결과 네이티브와 로컬 푸드가 결합된 네이티브 로컬 푸드라는 것이 그 지역에 있는 전통 음식, 향토 음식에 대해서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향토 음식에 대한 시각이 좀 변화가 좀 있습니다.
지역별 차이도 있겠지만요. 그 앞에서는 지방의 식재료에 대한 중요성을 가지고 타지방 식료품이라도 재료라도 조리법만 특이하면 특별하면 향토 음식으로 인정했습니다. 근데 또 다른 데서 봤더니 해당 지역의 음식에 다른 것들이 결합을 해서 새로운 음식이 되어도 그것 또한 향토 음식의 범주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했습니다. 즉 아까 우리 전에 강사님이 말씀하신 조금 더 유연하게 폭을 넓혀서 향토 음식에 대한 인식과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자연 환경과 기후가 변화하다 보니까요, 옛날에는 많이 났어. 근데 지금은 나지 않아. 심지어는 양식도 되지 않아. 자연산만으로 구할 수 있는 재료로 만들었던 향토 음식, 이제는 재료조차도 구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저희가 전통적인 자료로서 역사와 문화적인 가치로서 남겨야 될 것들이고요. 새로운 소재들과 함께 만들어지는 결합된 음식들은 이제는 앞으로 우리가 향토 음식 차원에서 해석을 해나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향토 음식을 현대적으로 조금 구조화를 해보겠습니다. 향토 음식은 다양한 재료, 식료품, 지역 특산물이죠. 근데 이 특산물도 주재료가 있고 부재료가 있고 고명이 있고 또 육수 베이스가 있습니다. 조리법도 고유한 레시피가 있지만 또 지역별로 조금씩 다릅니다. 심지어는 같은 동네에서도 어머니 손맛이 다릅니다. 독특한 맛들은 그 지역에 있는 시즌이나 풍미로서 지역별 특성을 나타내고요. 새로운 음식들도 향토 음식의 범주로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자, 이것들을 현대적으로 해석을 해보니 다양한 재료와 식료품 조리법들은 가공식품화하거나 반조리나 완조리화하거나 또 식자재 유통이라는 것들을 통해서 조금 더 광범위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됐고요. 시즌이나 풍미들은 조금 더 가공도와 산업화를 하다 보니 다양한 지역의 액상이나 파우더 같은, 그다음에 냉동 고용물 같은 또 다양한 포뮬레이션으로 맛들이 조금 나올 수가 있습니다. 새로운 음식들 결국은 현대적인 해석과 외국인들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글로벌 해석으로 저희가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과거 1980년대 중반부터 본격화되었던 향토 음식의 연구들은요, 크게 세 가지 단계를 거쳐왔습니다. 먼저 2000년 중반까지는 향토 음식이 무엇인가에 대한 또 품질이 어떤 것인가에 대한 연구가 집중되었고요. 2005년 이후에는 향토 음식을 사용하는 사람, 그리고 그것들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가. 여기서도 대부분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근데 2010년 이후가 되면서요, 향토 음식에 관련 주제를 계속 발전시켜 나가면서 관광 상품화하는 형태로 늘어났습니다.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외부인 그리고 외국 손님들을 대상으로 한 관광 상품으로서의 향토 음식이 발전되었고요. 그 안에 스토리텔링과 관련된 연구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습니다. 자, 그런데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저희가 조금 더 넓은 범위에서 유연하게 향토 음식을 본다고 하면 지리적인 제한을 탈피하는 쪽, 즉 전라남도를 벗어난 음식, 한국을 벗어난 메뉴로 해서 앞으로 긴 그림을 보고 저희가 발전시켜 나가야겠다, 이런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 가치 조정을 위해서 몇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대상은 한국에 사는 한국 사람인가? 아니면 외국에 나가 있는 한국인을 포함해서 한국을 사랑하는 다양한 국적의 글로벌 사람들인가? 또 전통적 조리법이 중요할지, 아니면 조금 더 다양하게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현대적인 솔루션이 중요할까? 그게 역사와 문화적으로 가치가 있지만 과연 이게 사업적으로 돈이 되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논의가 좀 통합적으로 일어나야 되는데, 저는 오늘 향토 음식을 쉽게 이해하고 먹을 수 있고 좋아할 수 있는 코리안 푸드를 사랑하는 좀 더 현대적이고 사업적인 관점에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좀 소개를 좀 하면요. 최근에 가장 활발한 TV 채널과 온라인 쪽에서 다양한 채널들을 좀 운영을 했고요.
2006년, 7년도에는 방송에 있는 미디어 컨텐츠 메뉴들을 실제 커머스 컨텐츠로 만들어서 독점적인 채널 운영을 경험을 좀 해봤습니다. 그 이후에 우리 농산물에 대한 글로벌 레시피 유통 연구소라는 모임을 통해서 국내외에 되게 다양한 활동들을 하면서 거기 이제 강의를 좀 포함을 시켰고요. 그 일환으로 셰프 스토리라는 비전 투어라는 활동을 통해서 각 지역에 있는 로컬 푸드 레시피를 개발을 해서 지역 관내민과 그다음 외부 네트워크가 계속 연계하는 활동을 했습니다. 자, 가치를 창출하는 고객은 누구인가? 여기에 오신 분들은 이 중에 하나는 해당이 되실 겁니다. 직접 원물, 주재료와 부재료, 고명들을 생산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요. 그것들을 활용해서 직접 음식점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나는 그냥 좋아하는 고객과 손님으로서의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근데 그 중간에 보니까 이런 원물들을 가공하고 유통하는 또 이런 식당들과 고객들한테 마케팅하고 홍보하는 굉장히 복잡하고 다양한 관련인들이 포함되어 있는 게 이런 밸류 체인입니다. 자, 그런데 저희들은 다 차치하고요. 12년부터 2022년 10년 동안 조사를 해봤더니 한식에 대한 인식은 3위에서 출발해서 2위까지 와 있는, 즉 한국의 음식을 좋아하는, 그 중에서도 조금 더 정통적인 한식을 좋아하는, 사랑하는, 엄지척을 하는 고객들을 대상으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요 선순환 구조 딱 요 한 장입니다. 향토 음식의 가치 재조명을 누가 하느냐가 중요한데요. 생산자가 할 것이냐, 음식점을 하는 사람이 할 것이냐, 아니면 그것을 먹고 맛있고 엄지척을 해주는 소비자 고객들이 할 것이냐. 그런데 이 세 가지 관점을 선순환을 하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건 인지도를 올리는 겁니다. 그리고 조금 더 다양하게 많은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제고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것이 전라도의 향토 음식, 이것이 한국의 음식이야 라는 신뢰도를 가져가는 겁니다. 이 관점에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검색의 시대입니다. 저희 어머님이 70대 중반이신데요. 뭐 있으면 어머님도 이제는 네이버에 찾아보십니다. 10년 전만 해도 50대, 60대는 타겟 고객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젊은 사람들의 전유문이 아니라 거의 모든 연령에서 다 검색을 합니다. 대한민국은 말할 것도 없이 네이버입니다. 그런데 비중은 조금 줄고 있지만 그래도 메이저 시장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글로벌은 어떨까요? 전 세계적으로는 구글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AI가 새로 도입이 되면서 AI를 첨부시킨 내용들이 그 채널들이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그림, 오늘 제가 장표에 보여드린 모든 그림들은 직접 인용한 사진을 빼고는 제가 다 직접 AI를 통해서 그린 그림입니다. 그 정도로 AI의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 검색의 시대에서 무엇이 중요한가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과거에는 제품을 만들어내는 게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팔 상품이 있어야지. 그러면 어디다 팔 거예요? 유통 영업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잘 팔릴 수 있도록 홍보하고 마케팅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사람들이 어떤 상품과 서비스를 접하게 되면 그거에 대한 검색부터 들어가다 보니까 마케팅을 할 수 있는 플랫폼이 먼저 선행돼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통해서 유통 네트워크들이 자연스럽게 유입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고요. 마지막에 가서 거기에 맞는 타겟 고객들을 대상으로 한 상품을 최적화하는 순서대로 가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상품이 만약 이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진 것이라면 이제부터라도 요 단계를 통해서 조금 더 고객 친화적인 상품과 서비스로 거듭나셔야 될 겁니다. 요거는 지금 40대 후반의 스타트업 대표가 지금 만들고 있는 글로벌을 향한 마케팅 플랫폼입니다.
헬스 앤 뷰티 회사인데 화장품 하나도 없습니다. 서비스도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는 먼저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외국 사람들이, 외국 기업들이 검색을 통해서 이 브랜드와 이 회사의 서비스를 알 수 있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기준의 키워드와 컨텐츠, 그리고 검색 최적화의 과정을 통해서 구글의 랭킹이 계속 올라가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게 만든 지 불과 한 달밖에 되지 않았는데 외국의 바이어들로부터 연락이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검색을 통해서, 어떤 플랫폼을 통해서 글로벌리 통용될 수 있는 채널과 거기에 맞는 룰을 통해서. 자, 검색 최적화를 위해서는 일관성이 있어야 됩니다. 반복적으로 내용을 써줘야 그게 검색 상단에 올라가게 되는데요. 한국어 메뉴 어떻게 표기를 해야 될까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다양한 부처에 있는 많은 분들이 굉장히 큰 노력을 하셔서 한식재단의 800선이라든지 한국관광행사의 푸드 트립 인 코리아라는 것들을 통해서 메뉴명을 치기만 하면 바로바로 나올 수 있게 됩니다. 자, 제가 짱뚱어탕을 쳐봤습니다. 짱뚱어탕을 쳐봤더니 짱뚱어탕, 그리고 영어로는 스파이시 머드 스키퍼 스튜. 앞으로의 추세는 한국어 발음을 그냥 쓰는 게 아니라 그 메뉴가 갖고 있는 주 재료와 조리 방식을 중심으로 해서 메뉴명을 만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궁금해서 또 찾아봤습니다. 아까 봤지만 순천의 향토 음식으로 계속 나오고 있는 닭구이에 대해서 봤습니다. 순천 닭구이를 쳐봤더니 아무것도 안 나옵니다. 그런데 춘천 닭갈비를 쳤더니 쫙 나옵니다. 그런데 닭갈비를 쳐봤더니 닭갈비는 스파이시 스터 프라이 치킨으로 나오는데 닭구이를 쳐봤더니 닭구이 자체는 없습니다. 그냥 다른 메뉴와 결합된 제품만 있는 거죠. 자, 과연 닭구이는 이 정도로 우리가 외국인들 또 국내에 사업하는 분들이 외국어 표기를 하기 위한 이런 사이트에서 나올 수 없는 그런 제품일까요? 그러면은 여수는 없는데 순천에 있는 거. 닭구이? 어? 아, 그거 춘천이지. 그건 닭갈비. 닭갈비고 닭갈비는 철판에다가 약간 해가지고 볶은 거잖아요. 근데 닭구이는 닭을 그냥 부분부분으로 잘라요. 숯불에다 볶거든요. 순천이 닭구이에서는 먼저라고 알고 원조다. 대숯불이라고. 대숲골. 대숲골. 몇 번 넘으셨습니까? 4번 이상 가보셨어요. 대숲골 가서 꼭 먹어야 되는 메뉴도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닭구이죠. 아, 닭구이? 닭구이 뭐 양념도 있고 간장도 있고 소금도 있고 그렇게 없고 닭구이라고 해가지고 숯불 구이로 해서 나옵니다. 저 지금 많은 집을 돌아다니고. 자, 순천의 닭구이를 원조라고 순천 분들은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다른 지역에 있는 분들은 과연 순천 닭구이 혹은 닭구이를 많이 알고 있을까요? 자, 인지도 제고를 위해서는요, 기존 플레이어와 메뉴에 대해서 지치지 말고 홍보하고 또 홍보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홍보의 수단이 어떻게 된다 그랬죠? 검색에 잘 나올 수 있는 내용으로 계속해서 해야 됩니다. 그런 기준들은 또 다른 전문가들이 알고 있겠죠. 그래서 지역의 대표 메뉴와 저희가 만약 3년 내에 춘천 닭갈비 이상으로 순천 닭구이를 만들겠다. 만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전라남도 향토 음식을 크게 놓고 하다 보면은 할 게 너무 많아서 무엇부터 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실제로 순천 분들이 인식하는 1등 향토 음식을 전국 1등 글로벌 대표 메뉴, 지역 메뉴를 만들겠다면 만들 수 있습니다. 출발은 여기서부터 해야 됩니다. 아, 그리고 너무 전라도 향토 음식이 많아서 할 수 없이 순천을 대표로 한 거니까 오해는 없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글로벌을 위한 홍보 마케팅 플랫폼이 초기에 좀 기획될 필요가 있다. 지금부터라도 전라도 내에 있는 그런 특산물과 향토 음식에 대해서는 글로벌인들이
찾아올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투트랙러입니다. 인지도 재경은요, 지역적으로 한국에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한. 근데 이런 것들은 굉장히 많은 콘텐츠가 많이 진행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을 사랑하고 한국 음식을 사랑하는 글로벌인들로 대상으로 한 부분들은 이제부터 정리를 해야 됩니다. 자, 이 두 번째 접근성입니다. 골프 장인과 MZ세대 테니스 동호인이 있습니다. 자, 골프는 서 있는 공을 혼자서 치는 운동입니다. 굉장히 깊이 연구합니다. 그런데 테니스는 파트너가 있고 상대가 있어 되게 다양한 볼들을 마주해야 됩니다. 음식의 맛이라는 거는 너무나 많은 다양한 사람들을 접하는 거기 때문에 다양한 기질과 다양한 파트너와 시합을 하는 테니스 경기와 같습니다. 그런데 요즘 MZ세들이 테니스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왜? 너무나 다양한 그런 순간순간들이 재밌는 거죠. 매골수 올곧이 혼자 연습하는 골프는 좋지만 조금 더 여러 사람들이 편하고 즐거울 수 있는 그런 음식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먼저 외식 기업 콜라보 상생 모델입니다. 지자체에서 향토 특산물을 공급하고 외식 기업에서 매뉴얼을 해서 판매를 하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미 외식 기업은 자기들이 고객 접점을 온 오프라인에서 갖고 있다는 겁니다. 이 온 오프라인의 접점을 활용을 해서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이 경험을 하면서 접근성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갖고 있는 마케팅 채널을 통해서 유튜브를 찍거나 네이버 블로그에 글들이 올라갑니다. 이번에 그 전복을 통한 그 완도 전복을 통한 것들은 한혜진과 힙합이 유튜브를 홍보했는데 164만 찍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를 통해서 유입 트래픽으로 남아서 이것들을 남도 장터에 링크를 함으로써 여기를 거쳐간 사람들이 구매를 위해서는 남도 장터로 트래픽이 유입되는, 즉 고객을 모아준 겁니다. 자, 그러면 오프라인에서 고객과 만나고요, 온라인에서도 고객을 만들어주는, 자, 이런 외식 기업과의 콜라보 모델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방송과 IT 기업들이 자신들이 갖고 있는 인프라를 통해서 지역과, 즉 지자체와 하는 사업 모델이 있습니다. 이것들은 지자체 향토 음식을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 추가로 팔로우를 확보하면서 데이터 기반의 고객 세부화를 통한 채널 마케팅을 강화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채널 중에 하나입니다. 왜? 이미 이런 기업들은 고객 데이터와 그들이 좋아하는 채널에 대한 정보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구매하는 식품과 메뉴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세부적인 접근이 가능합니다. 11월 초에 목포 부안에 LG에서 하는 이런 오프라인 체험존이 만들어지면서 제철 장터가 같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자체와 소비자를 바로 연결해주는 모델로서 지역 특산물을 지역 생산시설을 통해서 전통 비법으로 만들어서 가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유통기업이 글로벌 브랜드와 콜라보하는 모델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맥도날드 진도대파 대박났죠. 심지어는 다시 재출시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맥도날드 코리아가 한국의 맛이라는 시리즈로 해서 지자체와 계속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21년에는 창녕 관리보가 나왔고요. 23년에는 고성 육돈보가 나왔습니다. 앞으로도 어떤 지자체에 어떤 협력이 가능할지는 모르지만 여러분들에게도 기회는 계속 올 겁니다. 또 남해 마늘빵은 국내 출시한 이후에 미국에 진출해서 미국에 있는 고객들의 입맛을 테스트하면서 조금 더 그런 소비가 일어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성장을 해가고 있습니다. 롯데마트 같은 경우에는 농진청과 함께 농가 맛집의 간편조리 상품들을 출시하는 거고요. BGF 리테일에서는 전남쌀 세척물에서 연간 200억 이상의 업무를 구매하고 있습니다. 즉 유통기업 혹은 글로벌 브랜드와 함께 지역 특산물을 콜라보함으로써 최소한 그들이 갖고 있는 지명에 대한 인지도는 계속 남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닭구이는 어디가 원조일까요? 어디가 오리지널일까요? 순천. 네, 벌써 여기 계신 분만 해도 굳이 순천이 닭구이의 원조지. 자, 그런데 여러분 송계옥이라는 혹시 식당을 가보셨나요? 여기는 줄을 한 2시간, 3시간 서야 되는 건데 제가 혹시나 싶어서 예약을 한번 했습니다. 제가 2시간 딱 반을 줄을 서고 먹었습니다. 그런데 한 번 더 가고 싶어서 다음에는 오후 3시에 예약을 하고 5시 반에 정확히 들어갔습니다. 그 정도로 핫한 데인데 여기에 메뉴는 뭐냐? 닭구이입니다. 닭구이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조금 더 현대적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닭구이의 부위를 조금 더 다양하게 했습니다. 목살이라는 것들 뼈를 다 발라서 바로 구워 먹을 수 있게 조금 더 고도화를 했고요. 순천 닭구이에 없는 소스들을 조금 더 다양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대박난 사건, 얼그레이 하이볼이라는 칵테일을 만들어서 20대, 30대 젊은 여성들이 많이 가게 됐습니다. 자, 젊은 연인들이 연애를 합니다. 자기 오늘 뭐 먹을까? 주도권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돈을 내는 남자한테 있을까요? 먹고 싶은 걸 먹어야 되는 여자한테 있을까요? 얼그레이 하이볼이 나 혼자 산다의 박람회에 노출되면서 2차 대박이 났습니다. 그리고 이 집은 현대적인 해석과 컨셉 매장으로 시작해서 지금은 프랜차이즈 사업으로 계속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식품 외식 유통기업과 콜라보를 통해서 마케팅 파워로 지역 브랜딩을 계속해야 됩니다. 중요한 건 지역 브랜드가 있다는 인식을 계속 개선을 해줘야 되고요. 그리고 젊은 고객들을 위한 다양한 고객들의 입맛도 만족시킬 수 있는 트렌디한 솔루션까지. 그래서 투테로 가야 됩니다. 원물이나 혹은 맛이 너무 특별해서 많은 사람들이 즐길 수 없는 부분들은 전통적인 지식, 문화적인 지식의 가치로 남겨두고 나머지 것들은 현대적인 솔루션을 통해서 조금 더 접근성을 높여야 됩니다. 자, 지금은 사려는 수요자보다 공급이 많은 세상입니다. 그러면 어찌되었던 수요를 하는 사람들이 들어오는 유입 트래픽을 구매에 전환할 수 있도록 바꾸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서도 최근엔 입점 셀러들보다는 브랜드 스토어 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각자의 브랜드를 조금 더 중시하고 자사몰을 만들려는 움직임이죠. 그런데 구매를 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이런 많은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어떤 문제들인지 한번 봤습니다. 온라인의 접점인 지역몰, 자사몰 같은 전라남도의 판매 사이트를 한번 쭉 들어가 봤습니다. 자, 빨간 표시가 되어 있는 거는 조금 개선할 부분들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X로 표시가 되어 있는 거는 기능을 안 하고 있는 겁니다. M으로 표시되어 있는 거는 모바일 중심으로 개편은 됐으나 PC 버전에 업데이트가 안 된 부분입니다. 아무것도 표시가 안 되어 있는 부분은 뭘까요? 잘하고 계십니다. 사람들이 구매를 하면 요즘에 후기를 씁니다. 그런데 후기가 추가적인 구매나 소비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 봤더니요, 거의 절대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심지어 후기가 부정적이면요 96.7%가 안 산다고 합니다. 중요한 거는 좋은 후기를 많이 만드는 게 중요할까요? 아니면 안 좋은 후기를 최대한 잘 관리하는 게 중요할까요? 네. 도둑놈 한 놈을 잘 잡아야 마을 전체가 평안합니다. 후기는요 컨텐츠와 정보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다양한 일들을 할 수 있는데요, 리뷰를 공유한다는 얘기는 결국 방문자들의 구매 결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이미 다양한 논문들을 통해서 그것들이 검증이 돼 있고요. 만약 지역몰에 상품을 노출했을 때 다른 몰들에서 팔아온 후기들을 모아온다면 어떻게 될까요? 훨씬 더 많은 후기 리뷰들을 가지고 조금 더 구매 전환율을 높게
출발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미 이 부분도 다양한 논문들을 통해서 검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조금 더 후기에 대해서 관리를 잘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현실입니다. 똑같은 내용의 후기들을 반복해서 올리거나 하나씩 해서 굉장히 눈이 피로도를 높이거나 아주 문제인 건요, 11월 4일 날 사장님 전화해서 상품 올라온 거 진짜 버리고 싶습니다. 자, 이거 답을 아직도 안 하고 있습니다. 이 몰에 들어온 사람이 이걸 하나를 딱 읽는 순간 그 몰에 있는 전체 상품에 영향을 미칠 뿐더러 이분 한 분 때문에 많은 분들이 피해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 중요한 것은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이제 그것을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으로 미세 관리가 필요하다. 자, 그런데 미세 관리에 대한 인식을 갖고 있어야 그런 것들에 대한 필요성과 예산들을 확보하고 전문가들을 쓸 수가 있습니다. 물론 다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 사람의 A부터 Z까지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관리 포인트라고 중요하다고 꼭 이해를 하고 인식을 하시고 잡아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있는 사이트들만으로도 30% 이상의 효율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자, 신뢰도 제고입니다. 국적불명의 한식 메뉴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정통성 입장에서 볼 거냐 아니면 현지화 솔루션으로 볼 거냐. 그런데 해도 너무한 것들 때문에 사실은 저희가 문제로 보고 있습니다. 아프리카는 제3세계로서 중국이 일찍부터 진출해 있던 국가입니다. 여기에 있는 한식당들은 대부분 중국인들이 운영을 하면서 한식 메뉴 자체의 정체성을 흔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중국에 있는 일부 매장들도 현지인들이 운영을 하면서 음식들을 많이 없애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사장님이 한국 사람이냐? 제가 볼 땐 중요하지 않습니다. 한국분이 아니더라도 한식에 대한 이해가 있고 한식에 대한 조리에 대한 관심이 있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사업적으로 잘 할 수 있는 마인드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수요자들에 대한 즉 비즈니스를 통해서 한식을 알리고 사업하고 싶은 사람들에 대해선 어떠한 우리가 솔루션이 있을까요? 국내에는 현재 마땅한 게 딱히 없습니다. 여기 국제한식조리학교나 한국외식브랜드협회나 농림축산식품부 한식진흥원 다 외국인 셰프들을 위한 한식 광자를 열지만 실제로 여러 가지 이슈들 때문에 활성화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이런 것들을 조금 정리할 필요가 있는 거죠. 중요한 건 한국인이나 외국에 나가 있는 우리 한국 이민자들 그리고 한국을 사랑하는 분들이 이러한 한식 사업을 하고 싶다. 거기에 우리가 조금 더 사업화해서 준비해 놓은 향토 음식에 대한 메뉴를 활용하고 싶다. 이럴 때 이들을 달아둘 수 있는 플랫폼 연결고리가 필요한 겁니다. 자, 신뢰도 제고 마지막 부분입니다. 시장이 시장을 만듭니다. 자, 여태까지 잘하고 있는 사람들 도와주는 건 대부분 생산시설 쪽에 집중이 돼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조금 더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갖고 있고 그런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 사람들 중에 인증과 육성을 통해서 계속해서 선순환적으로 시장을 창출해야 되는 겁니다. 잘하고 있는 사람, 좋은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 사람부터 잡아야 되는 거죠. 사례를 몇 개 들어보겠습니다. 아마존에 여러분 아시다시피 미국을 포함한 북미 지역의 마켓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온라인몰이죠. 칠리 파우더 부분 판매 1위. 바로 푸드컬처랩의 서울시스터즈 김치 시즈닝입니다. 중요한 건 이제 그런 마트에서도 고추장이라는 품목명을 그냥 쓰기 시작했고요. 이제는 자체 고추장 PB도 만들고 있습니다. 이미 한식 시즈닝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는 거죠. 자, 막걸리의 우정보 단장 양조장의 90년 역사를 갖고 있는 곳입니다. 자, 여기가 그런데 술 품질 인증을 받으면서 지명을 붙였습니다. 밀양 탁주라는 걸 받으면서 시장을 빠르게 개선해 나가고 있고요. 외국인과 양식에도 잘 어울리는 스톤 탁주, 여러분 아시는 스타워즈에 있는 캐릭터를 붙여서 심지어는 그 라이센스를 계약을 해서
상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굉장히 빠르게 그 시장에 침투를 하고 있습니다. 자, 푸드테크 기업 이그니스인데요. 이것도 역시 젊은이들이 푸드테크라는 것들을 접목을 해서 상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제품들을 보면 식사 대용의 단백질 드링크나 그 다음에 기존에 있던 닭가슴살들에 대한 제품인데 중요한 거는 이들이 조금 더 마케팅적인 브랜드적인 요소들을 강화해서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 소프트웨어들이 이제 강조가 될 부분이죠. CJ 퀴즌 K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또 이제 CJ 제일제당에서 진행하고 있는 프로그램인데요. 글로벌 확산을 가속하기 위해서 젊은 한식 셰프들을 발굴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부분에 전라남도에 있는 기관분들께서 정말로 전라남도의 향토 음식에 대한 현대화 솔루션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청년 셰프들을 육성을 해서 이런 쪽에 개별로 갈 게 아니라 기업과 직접 대면해서 자리를 만들어주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역시 투트랙입니다. 신뢰도 있는 인정을 통해서 육성과 모니터링을 해가야 됩니다. 자, 오늘 결론입니다. 향토 음식 가치 재조명을 위한 선수단 구조는 누가 그 가치를 인정할 것이냐는 관점에 따라서 인지도 제고와 접근성 제고와 신뢰도 제고, 그거에 대한 몇 가지 방법론과 사례들을 좀 봤고요. 저희가 먹을 게 없어서 배가 고팠던 시설에서 벗어난 지가 이제 30년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한류가 본격화돼 성장하고 있는 지 한 20년이 돼가고 있습니다. 이젠 앞으로는 향토 음식의 인식 전환을 통해서 한국을 벗어난, 전라도를 벗어난 음식, 한국을 벗어난 레시피 메뉴로서 글로벌을 향해 나갈 수 있는 50년 대계를 생각해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